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엔 황사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전국 권역 응급의료센터 44곳 가운데 16곳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해 진료 과목이 제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의대 증원에 대한 노선 차이로 내분 양상을 보여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집행부는 내분서를 부인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조건부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가운데 사람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데이터의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에서 수온 급상승으로 인한 백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차가운 해류가 유입되지 않으면 산호가 대규모로 폐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이 하나둘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차피 유급이 불가피해서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은 미루고 미루다 개강은 했지만 강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개강을 미뤄왔지만 더 미루면 학사 일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 병행으로 문턱을 낮췄지만 학생들은 그마저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석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과대학은 전체 수업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을 유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급 처리 기준이 되는 수업 일수를 따져보면 중간고사 기간인 이달 말이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은 했지만 결국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출석 일수가 부족하면 유급 처리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1,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 현재 재학생 3천여 명과 이번 증원으로 늘어난 내년도 신입생 5천 명이 앞으로 수년간 한꺼번에 교육받게 될 수 있습니다. 8,000명의 학생들이 6년간 그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닥치게 될 교육 여건을 생각해 보면 허용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2천 명이 백지화되지 않는 한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학사 원칙에 따른 휴학계를 제출한 데다 개강한 의대에서도 수업 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순차적으로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유급을 막기 위한 개강이 그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해 진료 과목을 제한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목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전주보다 한 곳 늘어서 전국 44곳 가운데 16곳에서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응급실 408개소 가운데 394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2차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분 양상을 보여온 의사협회가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며 비대위와 차기 집행부 사이의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의료개혁 동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비대위 회의를 마친 대한의사협회 브리핑에 평소와 달리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이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의협 내분서를 부인했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 불협화음은 없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조금 소동이 좀 있었죠. 의협 비대위하고 차기 집행부하고의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장 당선인과 저희들하고는 전혀 불협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사람은 갈등설을 확실히 씻어내겠다는 듯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교수가 전공의 착취 사슬의 중간 관리자라는 글을 올려 교수들의 반발을 산 박단 전공의 협의 회장도 회의에 참석해 오해를 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는 설명이지만 박단 회장은 브리핑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갈등설을 일축한 의사협회는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의료계의 단일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즉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원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내분 양상을 보이던 의료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갈등 봉합에 나선 건 총선에 참패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사협회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이례적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며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떨어져 평년 수준과 비슷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산간에 최고 120mm, 남해안에 80mm 이상의 봄호우가 쏟아지겠고, 수도권에도 최고 60mm의 봄비치곤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비가 그친 뒤 내일 낮부턴 중국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육박한 때이른 더위에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던 전북 김제 사찰 화재는 전기적 요인 탓에 불이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임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설조망 너머 산등성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2시 반쯤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 GOP 일반전초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헬기 2대와 인력 20여 명이 투입돼 긴급 진화 작업을 벌였고, 군부대 피해로 확산하진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엔 경기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서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근처 민가에 살던 주민 일부가 안전을 위해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충북 진천과 전남 곡성, 경기 김포 등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를 뺀 전국에 산불 재난 경계가 내려지는 등 건조한 날씨가 동시다발 화마의 약한 고리가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연기가 자욱하게 깔렸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50분쯤. 차량이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옆 차량까지 승용차 2대가 탔습니다. 통 터지는 소리가 한 두세 번 났어요.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던 전북 김제 망해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대웅전이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5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웅전 천장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사찰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바다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세계 최대 산호축을락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다시 백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수심 150m에서도 백화 현상이 관측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몇 주 안에 차가운 해류가 유입되지 않으면 대규모 폐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연구팀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수심 150m의 깊은 바다에서도 생기를 잃고 하얗게 변한 산호들이 확인됐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산호와 공생하던 작은 조류가 사라져서 나타나는 백화 현상입니다. 이대로 백화 현상이 계속되면 성장이 멈추고 결국 폐사하게 됩니다. The bottom layers of the ocean, even though they're colder, they are also warming, same way that the top layer is. 얕은 바다에선 이미 지난달부터 광범위한 지역에서 백화 현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백화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해양 열파 현상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Between 80% to 90% of the ocean that recorded marine heat waves. The marine heat waves have a very strong influence on coral bleaching.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도 바다가 식을 줄 모르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달 극지방을 제외한 해수면의 평균 온도는 21.07도로 역시 3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주 안에 수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산호가 대규모로 폐사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지난 8년간 5번의 대규모 백화 현상을 겪었지만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수온이 정상화되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 호주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화려함을 뽐내던 하얀 벚꽃은 절정을 지나 시들어가는 시점이죠. 그런데 분홍 왕벚꽃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디붉은 철쭉까지 있어서 전주 완산칠봉은 지금 그야말로 꽃동산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차가 알아서 스스로 달리고 멈추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건부 운행이지만 실제 도로를 달리는 수준인데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면 어떤 과제가 남았을까요?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 개입 없이 버스가 스스로 주행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곳은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전국 34곳뿐입니다. 별도의 특례 제도라든가 아니면 임시운행 허가 제도라는 것들을 두지 않으면 자율차가 다닐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도로 모습은 물론 가로수까지 실제 도로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공간입니다. 국내 기업이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만든 가상 공간으로 실제 상황에서 재현하기 힘든 끼어들기나 무단횡단, 천재지변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많을수록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정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데이터가 정말 많이 모아지고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미국과 중국에선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가 클라우드 안에 저장되고 관리되는 만큼 클라우드 보안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자율주행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접근성을 제한하고 보안을 높이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국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과 이제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와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하고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이러한 데이터와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해외 기술과 이제 해외 자본에 이제 잠식이 되게 되면 굉장히 국가 안보적으로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인구 감소로 미래 교통 서비스가 줄어들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까지 떠오른 자율주행 기술. 국내 자율주행의 현주소와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 다큐멘터리 자율주행차 도로를 달린다는 오는 18일 YTN 사이언스에서 방송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전기차가 유행하면서 클래식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긴 하지만 플러그인 자동차가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를 둘러싼 친환경과 내연기관 보존에 대한 논쟁이 클래식카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단 99대만 만들어진 고든 키블. 심플한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단단한 인상을 주는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이 차엔 비밀이 있습니다. 보닛 안에 전기 모터가 장착돼 있습니다. This one had a new lease of life because it had an electric motor put into it. I don't think it really would have. It wouldn't have been out and being used if it hadn't have had that happen. So. 지금 봐도 여전히 아름다운 오스틴 힐리가 런던 시내를 질주합니다. 역시 엔진을 전기 모터로 교체하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었습니다. 일반 노후 차량을 몰고 시내에 들어가려면 배기가스 요금으로 하루 12.5파운드, 우리 돈 2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독일의 상징적인 스포츠카 포르쉐 911. 4.2리터 가솔린 엔진을 품었던 제규어 E-타입. 대부분의 클래식 자동차는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I think actually if people want to just enjoy their, particularly in cities, their classic in cities and keep it clean and keep it cheap and keep it maintenance free on the whole, then yeah, an electric motor does make a lot of sense. 하지만 모두가 자동차의 심장을 바꿀 준비가 돼 있진 않습니다. 60년대 후반에 제작된 이 트라이엄프 TR5에는 잘 관리된 가솔린 엔진이 얹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자동차 배기음을 운전이 줄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게다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기가스는 전성기에 이미 대부분 배출했고 지금은 운행 기회 자체가 적다는 겁니다. It may become a thing we have to do in years to come if you want to take a car like this out on the road. But if those of you who've experienced that six-cylinder exhaust note, you probably really wouldn't want to do it. 여전히 대부분의 클래식카가 내연 기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클래식카의 전기 개조는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은 클래식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YTN 권영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둔화하고 있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장치인 FSD 이용 확대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12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행 보조 장치인 FSD의 월 이용료를 기존 $199에서 $99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FSD는 테슬라 주행 보조 장치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차선을 따라가는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차선도 바꾸고 신호등을 감지하며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테슬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해온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현실화하면서 유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선이 확대되고 중동 산유국의 주요 수출길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오일 쇼크 수준의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 석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이 또 한 번 전쟁 위험에 휩싸이며 세계 경제에도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불이 붙은 국제유가 오름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기름을 붓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초 72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최근 85달러 선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대표적 산유국인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나설 경우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도 국제유가 폭등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의 좁은 해협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중동 산유국의 핵심 수출 통로입니다. 이 지역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국제유가가 1배럴에 13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고 한다면 글로벌 석유 수급 자체가 아주 타이트해지고 그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란이라는 초대형 산유국이 들어가서 당분간은 이런 유가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물가를 밀어 올리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경우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우리 정부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당장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환율과 유가 급등, 공급망 차질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서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건 원달러 환율 급등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17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넘어선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사태까지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 1,400원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동 위기 고조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계기관 협업으로 철저한 상황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산유국 중동발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우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을 경우 당장 국내 물가에 직격탄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대응책 강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잘 분석해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제 유가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에너지 수급 및 주요 공급망 등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스템도 조속히 밀도 있게 가동하기 바랍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국내 도입이나 우리 기업의 물품 수출입에 별다른 공급망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일촉즉발이라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만큼 우리 정부도 한동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앞으로 독일에선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 성별 없음이라고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국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 시간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 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집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Es ist höchste Zeit, dass wir nun auch die unnötig langen Gutachter und Gerichtsverfahren der Namensänderung als Unrecht beenden und dass wir heute endlich die Würde von trans-, inter- und nicht-binären Menschen achten. 새 법률 시행과 함께 독일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됩니다. 198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은 성별 변경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왔는데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도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차례 내놨습니다. Und dann kam halt irgendwann der Moment, wo ich halt realisiert habe, dass ich mich in dieser Rolle überhaupt nicht wohlfühle und ich hier reingedrückt werde. Und dann habe ich halt viel versucht, mich da reinzudrücken und habe es irgendwie versucht, dieser Rolle irgendwie gerecht zu werden, bis ich aber irgendwann wirklich gemerkt habe, ey, es geht nicht, das bin nicht ich.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 생물학적 소견 없이 잦은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급격한 해수온 상승으로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전례 없는 산호 폐사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어제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으며 4월 중순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선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